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을 앞둔 여성입니다. 요즘 들어 주변 지인분들께서 결혼 소식을 많이 알려주고 계십니다. 받은 청첩장을 살펴보면서 지난 생각들이 문득 떠올라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도 결혼할 뻔한 적이 있었거든요. 한순간 잘못된 선택을 할 뻔했던 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릴까 합니다. 지금부터 제 이야기를 시작할게요. 우리 집은 어릴 때부터 참 가난했습니다. 남들이 말하는 흙수저 집안이었죠. 그래서 저는 돈 주고 갈 수 있다는 대학조차도 꿈꾸지 못했습니다. 그런 저를 엄마께서 참 안타까워하셨죠. 아무리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지. 나중에 너 무시당한다니까. 그깟 무시 좀 당하면 뭐 어때. 지금 당장 살 길이 까마득한데 대학이 대수야? 나중에 얼마나 후회하려고. 엄마는 얘가 대학 가서 평범하게 지냈으면 좋겠어. 남들은 내 나이에 대학 생활하면서 재미있게 지내잖아. 우리 딸은 이렇게 철이 들어서 돈 벌 생각부터 하고. 엄마가 부족해서 참 미안해. 엄마, 대학 안 가는 건 내 선택이야. 엄마가 나한테 미안해할 거 없어. 그리고 후회해도 다 내 몫이야. 엄마 말대로 나중에 정말 후회할 수도 있어. 그렇지만 지금 당장은 우리 가족 돈이 필요하고 내가 돈을 벌어야 하잖아. 그리고 대학은 나중에 얼마든지 갈 수 있어. 나이 들어서 간다고 해도 난 괜찮아. 남들보다 늦게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출발점이 다를 뿐이야. 그러니까 지금은 다른 생각하지 않고 우리 집안 조금 나아질 때까지 열심히 돈 벌 생각만 할래. 대학 갈 성적이 충분했지만 저는 과감하게 대학을 포기하고 취직을 선택했습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어쩔 수 없었을 뿐더러 하늘처럼 치솟아 있는 대학 등록금이 부담스럽기도 했어요. 아빠는 막노동하며 생계를 책임지시다 다리를 크게 다치시는 바람에 일을 많이 하지 못하셨고, 그러다 보니 엄마가 식당 일하시며 생계를 이어오셨습니다. 아빠는 그런 엄마와 제게 미안하셨는지 불편하신 다리를 이끌고 돈이 되는 거라면 뭐든지 가리지 않고 일하셨어요. 그러다 경비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하지만 두 분이 일을 하신다고 해도 큰 금액을 버는 게 아니었고 제 뒷바라지 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는 이 가난에서 벗어나고 싶은 마음에 마음을 굳게 먹고 취직했습니다. 평범한 중소기업이지만 열심히 일한 만큼 나름대로 돈을 벌 수 있었어요. 저는 돈을 벌면 대부분을 저축하고 알뜰하게 생활하며 돈을 모았습니다. 그런 제 모습에 하루는 동료가 말을 걸더군요. 소정씨 되게 알뜰하게 산다. 돈도 꽤 모았지. 뭐 크게 모은 건 아니지만 대부분 저축하면서 생활하고 있어요. 아니 왜 그렇게 악착같이 돈을 모아? 뭐 하고 싶은 거 있어?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미래를 생각해서 저축하는 거죠 뭐. 그래? 하긴 사람 앞일 알 수 없지. 그런데 소정씨, 그냥 은행에 넣어두지 말고 재테크 한번 해보는 건 어때? 요즘 사람들 주식이나 부동산에 많이 투자하잖아. 그래서 돈 불리는 사람도 많고 내 주변 지인들도 다 주식에 투자하더라. 이제는 예전이랑 달라. 예전처럼 은행에 돈 맡겨놓고 있으면 바보라잖아. 재테크요? 전 그런 거 생각해본 적 없는데. 이참에 한번 생각해봐. 혹시 알아? 모아놓은 돈 엄청나게 불릴 수 있을지. 처음 동료의 말을 들었을 때는 망설임이 컸습니다. 재테크를 해본 경험도 없고 혹시나 열심히 모은 돈을 다 날리면 어쩌나 겁이 나기도 했으니까요. 그런데 주변 사람들을 보니 주식 투자다 뭐다 여러 가지로 자산을 늘리고 있더군요. 정말 예전부터 은행에 돈을 맡겨놓는 건 어리석은 짓인가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재테크 관련된 자료를 찾아보며 틈틈이 공부했어요. 그리고 용기 내 시작했습니다. 물론 처음부터 큰 금액을 투자하지 않았고 소액으로 시작했습니다. 오르고 내리기를 반복하면서 초반에는 잃은 금액도 있었지만 나중에 되니까 주식의 흐름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차 투자 금액이 커졌습니다. 그렇게 몇 년 동안 재테크를 하면서 꽤 자산을 불렸습니다.
그리고 부동산 투자에도 관심이 생겨서 불린 돈과 함께 대출을 조금 껴서 제 명의 집을 장만했어요. 이 소식에 엄마가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소정이 정말 대단하다, 대단해. 이 나이에 집을 다 장만하고. 엄마는 내 나이 때 이루지 못한 꿈이었는데. 에이, 순전히 내 돈으로 산 게 아니라 대출금도 껴서 산 거야. 그래도 대단하지. 우리 딸 좋겠다. 그런데 집은 얼마 주고 산 거야? 외곽 쪽이라서 그런지 그렇게 비싸지 않더라고. 3억 정도 되는데 나중에 아파트 가격이 더 오를 수도 있대. 미래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 그럼 이제 우리 딸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만 가면 되겠네. 시집은 무슨. 난 결혼 안 해. 괜히 돈만 들고 복잡하기만 하지. 난 그냥 일하면서 돈 더 모으고 여유롭게 살고 싶어. 그것도 좋지만 가정을 꾸려서 오는 행복도 커. 정결혼이 부담스러우면 연애라도 해봐. 젊은 나이에 아깝다. 지금까지 연애도 못하고 일만 했잖아. 엄마의 말씀이 맞습니다. 저는 제대로 연애도 못해보고 죽어라 일만 하면서 살았어요. 그리고 오로지 돈 모으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왜냐면 가난한 제 삶을 바꾸고 싶었고 집다운 집을 갖고 싶었어요. 가난한 형편 탓에 방다운 제 방이 없었고 허름한 집이 싫었습니다. 그래서 돈에 더 집착했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원동력이 됐고 돈 많이 벌어서 4명의 집을 꼭 장만하리라 다짐하며 실행에 옮겼습니다. 대출금을 조금 끼고 장만했지만 그래도 열심히 갚으면 온전한 저의 집이 되니까 저는 씩씩하게 일하며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다 제게 뜻밖의 인연이 찾아왔습니다.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 술자리를 갔던 중 친하지 않았던 남자 동창과 이야기를 주고받으며 친해지게 되었죠. 그러다 따로 만나서 밥이나 술을 자주 먹게 되었습니다. 진짜 생각해도 신기하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만나서 밥도 먹고 술도 마시고 친해졌다는 게. 그러게, 우리 고등학교 다닐 때 짝꿍도 몇 번 됐었는데 그때는 말도 잘 안 하고 서로 친하지도 않았잖아. 어쩌다 이렇게 친해지게 됐는지 참 아이러니하네. 비록 그때는 친하게 지내지 못했지만 우리 앞으로 친한 친구로 지내자. 친한 친구? 난 친구 싫은데. 응? 싫다니? 넌 왜 이렇게 눈치가 없냐? 내가 이렇게 너한테 연락하고 따로 만나는 거 이성으로서 관심 있어서 그런 거잖아. 난 너도 나한테 호감 있는 줄 알았는데. 아니야? 뭐? 야, 갑자기 왜 그래? 내가 아니어도 상관없어. 좋아하는 건 내 마음이니까. 난 얘가 좋아졌어. 아니, 처음 동창 모임에서 봤을 때부터 첫눈에 반한 것 같아. 그리고 널 만날수록 마음이 더 커지고 그래. 그래서 너만 괜찮다면 진지하게 한번 만나보고 싶어. 나 생각보다 좋은 놈이야. 직업도 공무원이라 안정적이고. 나 어때? 나랑 한번 만나볼래? 동창 친구와 몇 번 만나고 나니 저에 대한 마음이 커졌는지 불쑥 고백해왔습니다. 처음에는 그 마음이 부담스럽게 느껴졌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제 마음도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싫으면 거절할 법도 한데 계속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거든요. 그리고 곰곰이 생각해보니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나누었던 많은 연락과 관심들, 그리고 함께 보낸 시간을 떠올려보니 친구로서 대한 것이 아닌 남녀가 서로 이성적인 호감을 느끼고 대했다는 것을요. 그때 몰랐던 제 마음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간 연애해본 경험이 없으니 사랑이란 감정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우린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연인 사이로 발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2년 정도 연애하니 남자친구가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소정아, 우리 이제 결혼할 나이도 됐는데 언제까지 연애만 할 수 없잖아. 이제 우리 결혼할까? 뭐야? 지금 이거 프로포즈야? 응, 거창하게 하는 것보다 그냥 담백하게 내 마음을 전하고 싶어서. 앞으로 미래를 함께 한다면 난 너랑 계속 같이 하고 싶어. 그러니까 우리 결혼하자. 연애하면서 처음 접해보는 감정들로 저는 참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만큼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게 됐어요.
하지만 결혼은 달랐습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결혼에 관한 결정이 쉽지 않더군요. 대출금을 갚으며 내 집 마련에 대한 목표를 갖고 살았던 제게 남자친구는 변수가 되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선뜻 프로포즈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금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그런 제게 뭐가 문제냐며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나랑 결혼하기 싫은 이유가 뭐야? 혹시 날 사랑하지 않는 거니? 결혼할 배우자로 생각하지 않는 거야? 그래? 아니, 그런 게 아니야. 내가 널 사랑하지 않는다니 그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디 있어? 네가 싫었다면 내가 널 2년 동안이나 만날 이유가 없지. 그럼 도대체 뭔데? 너랑 나 둘 다 결혼할 나이 됐고 우리 사귈 만큼 사귀었잖아. 이제 슬슬 결혼 준비해야지. 마냥 연애만 할 것도 아니고. 나도 부모님께 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양쪽 집안에 인사해야지. 사귀는 기간 동안 서로 집에 한 번도 찾아뵙지 않아서 엄마가 널 얼마나 궁금해하시는데 뭐하는 사람이냐, 부모님은 어떠냐 등등 궁금해하시는 거 너도 알잖아. 그런데 내가 저번에 부담스럽다고 아직 결혼을 전제로 만나는 게 아닌 조심스럽게 연애하는 거라고 그래서 그동안 부모님께 너에 관한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고 아꼈단 말이야. 그래, 그건 알아. 그래서 그게 걱정돼요, 그래. 난 결혼에 대해서 생각해보지 않았고 결혼하게 된다면 걱정할 게 참 많아. 그게 뭔데? 뭐가 그렇게 걱정되어 이러는 거야? 나한테 말 좀 해봐. 우리 같이 고민하면 되잖아. 우선 너도 알다시피 우리 부모님 몸도 안 좋으시고 경제적인 활동에 어려움이 있으셔. 그래서 결혼하더라도 내가 용돈 겸 생활비로 조금 보태드려야 할지도 몰라. 그리고 내 배경이 그렇게 좋지 않잖아. 고졸에다 그냥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고. 저번에 내 어머니가 그러셨다며 내 직업이랑 대학 어디 나왔는지 그렇게 궁금해하신다고. 그 말 듣는 순간 알겠더라. 분명 나 마음에 안 들어 하실 거야. 내가 그걸 모르고 널 만난 게 아니잖아. 우선 부모님께 이야기 드려볼게. 내가 좋아서 만난 거고 난 만나는 동안 내 직업이나 출신 대학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 하나도 없었어. 괜찮을 거야. 그리고 결혼해서 부모님께 드리는 용돈은 조금 더 생각해보자. 좋은 방법이 있을 거야. 거기다 우리들이 같이 보는데 뭔 문제가 있겠어? 다른 사람들 말이 같이 벌면 더 빨리 일어날 수 있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조금만 생각을 바꿔서 다시 해보자. 우선 부모님과 이야기하고 자기한테 이야기해줄게. 남자친구의 설득에 저는 생각을 바꿔 다시 고민해보기로 했습니다. 살면서 결혼에 대해 진심으로 고민해보고 생각해본 적 없었는데 남자친구와 연애하면서 미래를 생각하지 않은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우리 집 관련 문제와 제 배경에 대한 걱정이 앞서서 굳이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남자친구는 제가 예전에 3억 원을 주고 산 아파트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야기한 적 없었거든요. 초반에는 결혼할 생각이 없다 보니 굳이 말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고 말할 타이밍을 놓쳐버렸죠. 말을 하더라도 남자친구 집에 인사드리러 가서 털어놔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고민을 엄마에게 털어놓았습니다. 엄마, 어쩌면 좋을지 모르겠어. 내가 결혼하는 게 맞는 걸까? 남자친구 만나면서 결혼 생각을 아예 안 한 건 아닌데 자신도 없고 내가 결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그래서 결혼 안 하려고? 엄마는 내가 좋은 사람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가정 꾸리며 살았으면 좋겠어. 언제까지나 연애만 할 수는 없잖아. 그렇다고 해서 너 남자친구와 헤어질 수는 있니? 그러지 못할 정도로 많이 좋아하고 있잖아. 그건 그런데 아직 대출금도 다 못 갚았고 나 결혼하면 앞으로 엄마랑 아빠는 어떻게? 내가 계속 생활비 보태드려야 하는데 그건 걱정하지 마. 대출금이야 나중에 남편이랑 같이 갚으면 되고 거기서 우선 신혼생활 시작하면 되지. 그리고 엄마 아빠는 걱정하지 마.
언제까지고 너한테 신세지고 살 수는 없어. 그래도 우리 딸이 많이 노력해준 덕분에 형편이 전보다 훨씬 나아졌잖아. 이제 엄마 아빠 힘으로 충분히 지낼 수 있어. 그러니까 앞으로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지낼 생각하자. 알겠지? 그리고 엄마가 생각해보니까 내 명의로 사둔 아파트 처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야. 대출금 다시 갚고 나머지 돈으로 결혼 준비해도 되잖니. 우리 딸 대학도 안 가고 젊은 나이에 악착같이 지내서 돈 벌었잖아. 대출금 갚아도 모아놓은 돈 다른 또래 젊은이들보다도 많을걸? 우리 소정이 알뜰해서 잘 살 수 있을 거야. 엄마와 여러 이야기를 나누고 혼자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생각보다 결론이 쉽게 나버렸습니다. 바로 남자친구와 결혼하기로 말이죠. 결혼에 대해서 망설여진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결혼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어요. 무엇보다 남자친구를 많이 사랑하기에 헤어지는 걸 상상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큰 결심하고 결혼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사두었던 아파트에서 신혼생활을 해도 되지만 직장 거리를 생각해서 처분하고 다른 곳으로 옮겨야 하나 알아보던 차였어요. 하루는 부동산에 들러 잘 아는 사장님께 사정을 이야기하고 아파트를 처분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사정 때문에 아파트를 처분할까 생각 중이에요. 우리 사장님께서 잘 좀 처리해 주실 거죠? 그 아파트? 그걸 판다고? 가만히 있어봐. 그거 팔면 안 될 텐데.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걸 왜 팔면 안 돼요? 아니, 나도 얼마 전에 알게 된 건데 1년 후면 그 아파트 재개발된다는 소리가 있어. 아직 확정은 아니지만 내가 아는 측근이 하는 말로 거의 확정 마무리 단계라던데. 거기다 주변에 역이 새로 들어서서 아마 값이 많이 오를 거야. 그런데 그런 금덩이 아파트를 팔겠다고? 꼭 쥐고 있어야지. 어머, 그게 정말이에요? 재개발될 거라는 생각은 못했는데. 나도 긴가민가 했는데 아가씨가 운이 좋았지 뭐. 그 아파트 사고 나서 몇 년 후에 아파트 값이 오르게 생긴 거잖아. 그리고 이런 정보 내가 아무한테나 말 안 하는 거 알지? 내가 진짜 우리 딸 같아서 말해준다. 그러니까 아파트 팔지 말고 가지고 있어. 거기다 결혼할 거라면서. 미래를 생각해서 꼭 쥐고 있어야지. 팔면 손해고 바보지 바보. 앞으로 아파트값 어마어마하게 오르면 아가씨는 그냥 졸부되는 거야. 아파트를 팔려고 간 곳에서 예상치 못한 정보를 듣게 되었습니다. 부동산 아줌마의 정보 덕에 저는 아파트를 팔지 않고 가지고 있었죠. 지금 생각해보면 부동산 사장님은 제게 참 고마운 은인이셨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팔았으면 큰일 날 뻔했으니 말입니다. 그렇게 그 정보를 믿고 아파트를 팔지 않았어요. 몇 달이 흐르니 사장님의 말씀대로 아파트 값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크게 치솟았습니다. 이때 오른 아파트의 가격을 듣고 저는 기절할 뻔했어요. 왜냐고요? 무려 3억 원대 아파트가 10억 원대로 껑충 뛰었으니 말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이 기쁜 소식을 남자친구에게 전하면서 오랫동안 비밀로 해왔던 아파트에 대해 고백하려고 했습니다. 10억 원대의 아파트를 한 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털어놓고 결혼에 대한 제 생각을 밝히려 했죠. 그러면서 결혼 준비에 속도를 내자고 할 참이었어요. 자기야, 나 자기한테 할 말 있어. 저번에 자기가 나한테 프로포즈 하면서 결혼하자고 했잖아. 나 정말 생각 많이 해봤거든? 자기도 알다시피 난 결혼 생각이 없었고 결혼에 대해서 나 스스로가 자신 없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자기랑 헤어질 자신은 없더라. 그래서 나도 자기랑 결혼하려고 마음먹었어. 우리 결혼하자. 그리고 양쪽 집안에 얼른 인사드리고 결혼 진행하자. 난 빠르게 준비해서 했으면 좋겠는데 자기 생각은 어때? 소정아, 결혼 생각해준 건 고마워. 그런데 저기 조금 문제가 생겨서 정말 미안한데 우리 결혼 조금 미뤄야 할 것 같아. 응? 그게 무슨 소리야? 왜 갑자기 결혼을 미뤄? 무슨 일 있어?
얼마 전까지만 해도 얼른 인사드리고 결혼하자고 했잖아. 그게... 실은 우리 엄마가 결혼 반대하고 계시거든. 난 너랑 결혼할 생각으로 그동안 말하지 않았던 너의 이야기를 부모님께 다 말씀드렸어. 그런데 너에 대해서 알게 되자마자 엄마가 결혼 절대 안 된다고 하시는 거야. 난 계속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그래서 우리 엄마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조금 필요할 것 같아. 그동안 자기한테는 말하지 않고 비밀로 해서 미안해. 괜히 말해봤자 기분만 안 좋을 것이고, 그리고 나도 우리 엄마가 이 정도로 반대하실지 몰랐기에 좀 당황스러워. 아, 그렇구나. 그런 일이 있는 줄은 몰랐네. 그런데 자기야, 어머니께서 왜 날 반대하시는 거야? 괜찮다면 반대하시는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될까? 자기가 전에 이야기했던 거 기억나? 너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 우리 부모님이 싫어하실 거라고 걱정했잖아. 어느 정도 내 생각이 맞았나 봐. 정확히 말해서 내 배경에 대해서 좀 마음이 안 들어 하시네. 난 충분히 설득할 수 있을 거로 생각했는데 내 생각이 틀렸어. 나날이 반대가 심해지네. 아들이 공무원이니까 며느리도 그에 맞는 사람으로 보고 싶으시다고. 중소기업 다니는 여자랑은 결혼 허락 못하신다고 반대하셨어. 없는 집이니 혼수도 마음에 안 들 거라고. 그렇구나. 역시 내 배경이 문제였구나. 그리고 이런 말하기 좀 그렇지만 집 형편이 어렵다 보니 결혼할 때 혼수나 제대로 할 수 있냐면서 뭐라 하시더라. 그래서 말인데 자기 얼마나 모아놨어? 내가 알고 있어야 우리 엄마 설득할 때 말씀드리지. 자기 대학 안 다니고 바로 일했으니까 나보다는 많이 모아놓지 않았어? 남자친구에게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망설여졌습니다. 결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면서 아파트에 관한 이야기를 고백하려고 했는데 순간적으로 말하는 게 맞는 걸까 싶더라고요. 남자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보니 남자친구 어머니는 속물적인 사람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런 사람이 제 아파트에 대해서 알게 되면 어찌 될지 눈에 훤하더라고요. 그리고 남자친구의 태도도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내 배경에 대해서 아쉬움을 가진 사람들이 모든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졌죠. 전 남자친구의 사랑을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잠시 생각하다가 집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직접 제 눈으로 확인해보고 싶어서 그랬죠. 저기 있잖아. 조금 갑작스러울 수 있지만 내가 한번 어머니를 만나보는 건 어떨까? 자기가 말씀드려서 설득한다고 해도 내가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드리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 싶어. 그때 내가 모아놓은 돈이나 뭐 이런 자세한 것들도 말씀드리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내 생각에는 아무래도 직접 만나 뵙고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우리 사귀면서 한 번도 만나본 적 없기도 했고. 나중에 기회 되면 나 좀 초대해줘. 혹시 알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 나누면 나에 대한 편견이 사라지실 수도 있잖아. 그래? 그럼 그럴까? 알겠어. 내가 엄마한테 말씀드려볼게. 조만간 일정 잡히면 이야기해줄게. 그렇게 남자친구와 헤어진 저는 마음 한쪽이 공허했습니다. 그동안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절 반대하고 계신 줄 몰랐는데 어찌 보면 제가 참 눈치 없었던 것 같네요. 아파트 가격 오르기를 기다리는 몇 달 동안 남자친구의 태도가 이상했지만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뒤늦게 퍼즐이 맞춰지더군요. 결혼하자고 계속 조르던 남자친구가 점차 결혼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만나는 횟수도 줄어들었고 저는 단지 남자친구가 저를 배려해주는 마음으로 기다려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문제는 남자친구에 관한 생각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절 반대하는 것보다 혹시 남자친구가 결혼에 대한 확신이 줄어든 건가, 나에 대한 마음이 변했을까 두려웠죠. 그래서 제 눈으로 직접 남자친구의 마음을 확인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집에 초대해달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며칠 후 남자친구 어머니께서 제게 하실 말씀이 있다며
저를 집으로 초대해 주셨어요. 저는 처음 인사드리는 것이니 나름 신경 써서 옷을 입었고 선물도 챙겨갔습니다. 그런데 집에 들어가니 아무런 저녁 준비도 되어 있지 않고 그냥 거실에 앉아 절 아니 꽂게 보고 계셨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내가 내 아들이랑 만난다는 애니? 네, 어머니. 사귀는 동안 한 번도 인사드리지 못해서 죄송해요. 이제야 찾아뵙네요. 아이고, 별소리를 다 듣겠네. 얘가 뭔데 우리 집에 인사를 드려? 네? 넌 지금 내가 너 초대해서 여기 온 줄 아는 거니? 초대한 게 아니라 내 면상 보고 직접 선을 그으려고 오라 한 거야. 넌 내가 결혼 허락하는 거로 착각한 모양인데 꿈 깨라. 우리 집에 오라고 한 건 내가 제대로 결혼 반대 못 박으려고 부른 거니까. 우리 아들이 워낙 착하고 정이 많아서 잘 못 끊어내는 것 같길래 대신 말해주려는 거야. 그러니까 너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고기 아파 죽겠으니까 그만 서 있고. 저는 남자친구 어머니의 말을 듣고 적잖이 충격을 받았지만 어느 정도 예상을 했습니다. 저를 반대하고 계신다고 하길래 쉽게 허락할 거라 기대하지 않았죠. 하지만 막상 앞에 대고 저리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께서 제게 막말하는데 남자친구는 어떠한 행동도 취하지 않고 제 옆에서 쭈뼛거리며 앉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니 기가 찼고요. 저는 마음속으로 그래 어디 한번 제대로 떠들어봐라 하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러자 어머니께서 기다렸다는 듯 말하기 시작했어요. 너 우리 아들한테 들었지? 내가 결혼 반대하고 있다고. 내가 왜 반대하고 있는 줄은 아니? 네, 알고 있습니다. 제 전체적인 배경이 싫으신 거겠죠. 그걸 알면서 지금까지 내 아들 옆에 붙어 있어? 참 염치도 없지. 내가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급이 된다고 생각해? 너 그렇게 주제 몰라서 어떻게 하니? 애당초 공무원인 우리 아들하고 결혼할 생각이 가당키나 하냐고. 이건 뭐 어느 정도 수준이 맞아야 허락해주든지 말든지 하지. 딸려도 너무 딸리잖아. 집도 가난해,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야. 거기다 다니는 너 중소기업 다닌다며? 그렇게 후진 얘가 공무원인 우리 아들을 넘보는 게 말이 되니? 결혼은 서로 수준 맞는 사람들끼리 하는 거야. 우리 아들은 수준에 맞는 좋은 여자 만나서 결혼해야 하고, 내가 그동안 고생해서 뒷바라지 했고 공무원 만들어놨는데 너 같은 며느리 얻으면 너무 억울하잖아. 그래서 반대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혼 같은 거 꿈에도 생각하지 말고 네가 알아서 정리해라. 우리 아들은 착해 빠져서 먼저 헤어지자 말도 못해. 내가 이 자리에서 딱 결판 지어. 어머니는 가만히 듣고 있는 제게 상처되는 말을 쏟아부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를 듣는 동안 남자친구를 보았는데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이 사람은 어머니의 뜻을 거스를 수 없는 찌질한 사람이라는 것을요. 그리고 저를 많이 사랑하지 않는구나 결론 짓게 됐습니다. 많이 사랑한다면 제가 이런 소리 듣지 못하도록 중간에서 막았을 거예요. 그런데 남자친구의 태도는 참 실망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전 남자친구를 쳐다보며 이야기했어요. 자기야, 어머니께서는 이런 생각으로 내게 다 말씀하셨는데 옆에서 같이 들은 자기 생각은 어때? 어머니와 같은 생각이니? 아니 이게 지금 누구 앞에서 우리 아들을 걸고 넘어지려고 그래? 야, 내 생각이 곧 우리 아들 생각이지. 뭘 그런 걸 묻고 있어. 어머니께서 생각하셔서 하신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만 저는 남자친구의 생각도 직접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말해줘. 어머님과 같은 생각이야? 그래? 그동안 어머니의 말씀 듣고 나랑 결혼할 마음이 사라진 거니? 아니, 난 그게 자기랑 결혼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난 정말 결혼할 생각이었는데 엄마가 자꾸 반대하시니까 솔직히 부모님이 반대하는 여자랑 결혼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자기도 알잖아. 인정받고 결혼하고 싶지. 거기다 난 어릴 때부터
부모님 말씀 어겨본 적 없어서 사실 혼란스러워. 그래서 나도 뭘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고. 그래. 그렇구나. 알겠어. 자기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잘 이해했어. 확실하게 답하진 않았지만 남자친구의 말을 들으니 확실하게 와닿는 게 있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남자친구를 믿고 만나면서 생각하지 않던 결혼을 꿈꾸며 함께 미래를 그려나가고 싶었는데 그런 제 생각들이 참 불쌍해졌어요. 그리고 비로소 사랑에 가려져 흐릿해진 정신이 또렷해졌습니다. 아, 내가 남자에 미쳐서 하마터면 똥 밟을 뻔했구나. 지금이라도 이 사람들 걸을 수 있게 도와주신 하늘에게 감사한 마음을 갖고 이깟 결혼 내가 엎어버리자 싶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해 준비했던 부동산 매매 계약서를 가방에서 꺼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볼 수 있게 펼쳐서 앞에 놨어요. 그랬더니 두 사람은 이게 뭔가 싶어 은근슬쩍 매매 계약서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그런 둘을 보고 아랑곳하지 않은 채 입을 열었습니다. 실은 제가 남자친구에게 말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두 사람이 지금 봐서 알겠지만 이 서류는 아파트 부동산 매매 계약서예요. 여기 아파트 평수랑 금액, 명의자 자세하게 안내되어 있는데 보이시나요? 명의자가 저로 되어 있죠. 맞아요. 제 아파트예요. 제가 대학 포기하고 취직해서 죽어라 번 돈으로 장만한 제 명의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재개발 확정되고 주변에 여기 들어선다는 계획이 발표되면서 아파트 값이 대폭 올랐어요. 제가 처음에 이 아파트를 살 때는 대출 조금 껴서 3억 원대 초반 금액으로 샀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10억 원대입니다. 정확히 아셔야 할 것 같아서 현 시세표도 가지고 왔어요. 이제 저는 10억 원대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됐습니다. 이 아파트 팔아서 대출금 다 갚아도 남는 돈이 어마어마하네요. 그런데 어머니께서는 제 배경이 마음에 안 드신 거죠? 그래서 반대하신 거고요. 그래요, 인정해요. 어머니 말씀처럼 제 배경이 안 좋아요. 가난한 집 형편에 대학도 안 나온 고졸이고 고작 중소기업 다닙니다. 그런데 그런 제가 지금은 10억 원대 아파트를 자가로 소유하고 있네요. 어머니의 대단하신 공무원 아들은 모은 돈이 얼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에 비해 저는 이 정도예요. 제 이야기를 듣고 있던 어머니와 남자친구는 입을 떡 벌리고 한동안 물끄러미 제 이야기를 들으며 매매계약서와 제 얼굴을 번갈아 쳐다보았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께서는 이내 정신이 들었는지 싸늘한 얼굴에 갑자기 미소를 나타내며 제게 이야기했어요. 아니 너는 이 중요한 걸 왜 진작 말 안 했니? 하마터면 내가 널 오해할 뻔했잖아. 이렇게 중요한 걸 제일 먼저 말했어야지. 내가 널 잘못 알고 오해해서 별소리를 다 했잖아. 처음 우리 집에 인사 오자마자 안 좋은 소리나 듣고 이게 뭐야. 우선 우리 밥부터 먹고 자세한 이야기는 다시 할까? 아무리 그래도 내가 모질지 못하는가 봐. 우리 집에 온 손님인데 뭐라도 해서 먹여야지 마음 불편해서 안 되겠어. 우리 아들이 누굴 닮아서 마음이 착한가 했더니 날 닮았네. 가만히 있어봐. 먹을 거리가 뭐가 있더라. 내가 지금 후딱 저녁 준비해서 차릴 테니까 밥부터 먹고 마저 이야기하자. 조금만 기다려줘. 아파트에 관한 걸 이야기하면서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역시나 바뀐 태도에 저는 어이가 없는 실소가 터졌습니다. 그래서 씩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아니요, 차리지 마세요. 저녁 먹을 일 없으니까. 제 이야기를 듣고 당황한 어머니는 순간적으로 굳어서 절 쳐다보셨고 옆에 있던 남자친구도 당황했는지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자기야 왜 그래? 그러지 말고 저녁 먹고 다시 이야기하자. 우리 엄마 저녁 금방 차리셔. 그리고 자기 긴장된다고 밥도 잘 못 먹었다고 배고플 거 아니야. 아니면 우선 간식이라도 좀 찾아줄까? 배고플 텐데 과일이라도 먹고 있을래? 엄마란 사람이 여자친구인 내게 독설을 내뱉을 때 한마디 말도 없던 남자친구. 거기다 내 물음에도 확신이 없어 말했는데 아파트 이야기를 듣고 나니 태도를 바꿔 말하더군요. 그 모습을 제 눈으로 직접 보고 있자니 어이없고 그렇게 정떨어질 수 없었어요. 고작 이런 놈이랑 결혼하려고 제가 이런 수모를 당했다고 생각하니 화가 치밀어 올랐죠.
저는 눈 돌아 사고치기 전에 마음을 진정시키고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서려고 하니 어머니와 남자친구가 저를 붙잡아 세웠어요. 아니, 저녁 먹고 가야지. 어디가? 벌써 가려고? 저녁 준비 금방 하니까 우리 아들이랑 과일 좀 먹으면서 기다리고 있어. 우리 밥 먹으면서 결혼 이야기 천천히 하자. 앞으로 결혼 준비하려면 생각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잖아. 결혼 같은 소리 하시네. 조금 전까지 그렇게 반대할 때는 언제고 결혼을 생각한다고요? 정말 그 아들의 그 엄마네. 10억대 아파트 있다는 소리에 눈 돌아서 태세 전환하는 거 정말 꼴 같지 않네요. 아니, 그게 좀 오해가 있는 것 같아. 단순히 아파트 있다고 해서 내가 허락하는 게 아니고 난 너의 성실함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 솔직히 내 배경에 뭐가 중요하니? 사람 됨됨이랑 성실함이 중요한 거지?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열심히 살아온 증거를 눈앞에 딱 보니 믿고 우리 아들 맡겨도 되어서 생각 바꾼 거야. 그리고 중소기업 다니는 게 뭐가 대수니? 취업 못해서 백수로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에 비해 우리 예비 며느리는 성실하고 장래가 밝잖아? 그리고 내가 앞에 했던 이야기들은 너무 신경 쓰지 마. 내가 널 잘 모르고 오해해서 한 말이야. 앞으로는 둘의 앞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이야기 나누자. 내가 너희 둘의 결혼을 정적으로 지지하고 밀어줄 테니까. 개똥 같은 소리 잘도 하시네. 뭐? 성실함을 보고 생각을 바꿔? 입에 침이나 바르고 다시 말씀하세요. 정말 가짜나서. 누가 봐도 이 아파트 보고 허락하는 거 눈에 뻔한데 그딴 소리를 저보고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 누구 마음대로 결혼이야. 아무리 마음에 안 들어도 그렇지. 초대해놓고 저녁상은커녕 물 한 잔도 대접하지 않는 당신, 이제 내가 싫어. 가진 것 쥐뿔도 없으면서 자존심만 부리고 허영된 마음으로 본인 주제 모르는 건 당신의 집안이 더해. 나 가지고 주제 운운할 게 아니잖아? 그래도 내가 당신 덕분에 정신 차리고 제대로 살 수 있게 됐어요. 하마터면 찌질한 당신 아들이랑 결혼해서 내 인생 조질 뻔했거든. 정말 고맙고요. 부디 평생 본인 주제 모르면서 그렇게 사세요. 아, 같은 급인 공무원 며느리 꼭 얻으시고요. 그래봤자 저보다 돈도 없고 가난하겠지만. 말을 끝으로 뒤돌아 현관 쪽으로 가는 저를 남자친구가 급히 손을 잡아 세웠습니다. 자기야, 이렇게 가면 어떡해. 우리 엄마가 오해해서 잘 몰랐다고 사과하시잖아.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나 자기 많이 사랑해. 난 엄마가 뭐라고 한들 자기랑 결혼하려는 마음 변함없었어. 자기 마음 얼마나 속상할지 나도 알아. 우선 마음 진정하고 우리 오해 풀자. 응? 저는 남자친구의 손을 뿌리치고 차갑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야, 사랑? 넌 사랑하는 여자 마음에 상처되는 말들이 쏟아지는데 가만히 듣고만 있냐? 얘가 날 정말 사랑했다면 넌 그러고 있는 게 아니라 어떻게든 날 지켜줬어야지. 사람 태도가 참 그래? 행동은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거든. 너도 아파트 때문에 이제 와서 일어나 본데 그만 짓거리고 꺼져. 이젠 내 쪽에서 네 거지 같은 배경 마음에 안 드니까. 저는 문을 박차고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집에 돌아와서 핸드폰 전원을 꺼둔 채 내리 잠만 잔 것 같아요. 다음날 핸드폰을 켜보니 남자친구에게서 걸려온 전화 부재중과 문자가 엄청났습니다. 거기다 남자친구 어머니까지 제게 문자를 남겨놨더라고요. 내용은 오해해서 미안하다. 원한다면 얼마든지 사과할 수 있다며 제발 다시 생각을 바꿔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남자친구도 미안하다며 사랑하는 절 포기할 수 없다고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내용이었고요. 속이 너무나 훤히 보여서 저는 남자친구와 관계를 빠르게 정리해야겠다고 생각했고 바로 번호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렇게 제 결혼 준비는 제대로 시작해보지도 못한 채 마무리되었어요. 지금은 회사 그만두고 아파트를 처분해서 생긴 돈으로 작은 카페를 하나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부터 꿈이었던 일을 하면서 보람되게 지내고 있어요. 그때 만약 제가 결혼했더라면 지금 저는 어떨지 참 아찔하네요. 다시 한번 그런 인간들을 걸러준 하늘과 조상님께 감사드립니다. 그럼 지금까지 제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